안녕하세요. 투자 이야기 엘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내용은 화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이후에 영상 말미쯤에 다누글리폰이 혹시 제가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래서 다누글리폰이 실패한다면 그 주가가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보고 천천히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 사실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았지만 다누글리폰이 이제 실패를 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향 추세 상에서 당장 그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천천히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이자 같은 주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매크로적인 영향도 있고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모아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차근차근 좀 밑에서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오늘 영상을 화이자에 대해서 찍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이자가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하락한 상황이잖아요. 이 하락이 발생한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찍혔던 백신이라던가 그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시들해지면서 사용되지 않고 그 더 이상 이제 활용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화이자가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빠지는 게 가장 큽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하락폭이 더 큰 데는 그리고 현재 화이자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좀 더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화이자가 지금 향후에 지금 주력 제품들의 특허 만료가 몇 년 이내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수합병이나 향후 방향성이 과연 올바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제품들이 만료되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고 향후에 화이자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화이자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커뮤니티를 보고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본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좀 신기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어떤 제약사 화이자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알아야지만 이 펀더멘탈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주가가 빠지는 거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 문제없고 내가 더 모아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공부는 하나도 없이 그냥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에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남한테 돈을 맡기는 거와 마찬가지인 상황인 건데 그럴 거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의 같은 곳에 맡기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이 화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와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 판단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좀 오늘은 데이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제품들의 매출을 보시면요. 여기 이게 3분기 기준의 매출표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향후에 이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 5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되는 약품들이 대다수 있는데요. 여기 엘리키스라고 하는 항응고제가 매출이 지금 11.3%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사이에 특허가 만료되고요. 그리고 이브란스라고 하는 이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것도 매출 9.4%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특허가 만료되고 빈다킬 패밀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ATTR CM 치료제 이거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약간 섞여 있는 내용이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요것도 그 5년 사이에 저기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센디아지라고 자가면역 질환 염증 치료제거든요. 이게 요것도 특허가 그 사이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대충 어바웃 잡아서 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상위에 있는 제품들이 화이자 파이프라인 중에서 상위에 있는 제품들이 향후 25년에서 30년 사이에 매출이 특허가 만료된다는 거고, 그 특허가 완료됨에 따라서 당연히 뭐 복제약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화이자 자체적으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이제 제약사들을 인수하고 또 신규 약제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 버는 돈을 가지고 인수했던 회사의 성과가 그렇게 당장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표적항암제 쪽 강자인 시젠을 인수하고 이걸 통해서 표적 항암 치료제를 과연 잘 런칭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에 대한 우려로 지금 이 화이자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만료되는 약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게 이브랜스라고 하는 요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만료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화이자가 향후에 표적 항암제 분야에서 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화이자가 성공시켜서 그 블록버스터급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유일한 약제가 이 이브란스인데, 이 이브란스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딱히 다른 어떤 이제 표적 항암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항암 분야에서 성공적인 치료제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분야 업계에서 화이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화이자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리스크 하에서 화이자가 향후에 그러면 어떠한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화이자 파이프라인 개발 라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지 각각 영역도 나오고, 지금 진행 상황, 뭐 임상 3상이냐 2상이냐 1상이냐, 또 그 중에서 어떤 타입으로 좀 하고 있느냐,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이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첫 번째로 이트라스미오드 요 개양성 대장암 치료제가 있는데 요 부분 개발에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 이게 참 이름이 어려운데 엘라나타맙 요 부분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거든요.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임상 3상 중인데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이 외에도 뭐 사실 다누글리폰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이제 말씀하셨던 거 다들 아시다시피 임상 2상에서 중단이 됐고, 두 알 치료제에 대해서는 또 한 알도 이제 하는 거는 뭐 한다고 하긴 하지만 두 알 치료제 쪽에서 부작용이 지금 많이 나와서 중단한 상황인데, 그 과연 한 알 쪽이 잘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좀 파이프라인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그 신규적으로 잘 성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고, 아까 특허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특허를 이제 단순하게 그냥 종료돼서 복제약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엮어서 또 이제 약간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경쟁을 갖추면서 매출을 조금 방어하는 그런 방향성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자가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해 나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시고 투자를 계속할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잘 되면 좋고 말든 말 거야 라는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냥 돈을
갬블링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이자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화이자는 사실 이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 중에서 FDA 승인이 가장 높은 승인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물론 다누그리폰 같이 안 되는 사례도 있지만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치료제 라인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화이자가 나아가려는 방향성 자체가 항암 시장이거든요. 특히나 항암 중에서도 표적 항암 시장을 좀 포커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라인업을 다 가져가겠지만 조금 더 포커싱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 항암 시장이 워낙 블록버스터 시장이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쪽 그 시약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뭐 한 개, 두 개만 터져준다고 하면 사실 시즌 인수한 거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만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그 엘라나타밥 이 다발성 고수종 치료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표정학 하방 시장 같은 경우에서 그 요 파이프라인에서 얼만큼 더 그 추가돼서 성과를 낼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시즌을 통해서 한 개, 두 개 정도의 한 개만 쳐도 뭐 본전 이상 끝나던 저는 가능하다 보고 있고, 두 개 정도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 확률이 더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시젠과 시젠의 어떤 기술력과 그 화이자와의 영업력, 이런 각종 뭐 임상 그 승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잘 결합돼서 시너지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즌을 인수했는데 시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좋은 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굉장히 낮고 영업이익은 적자인 회사였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시즌 이제 화이자를 합병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인수를 당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게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 방향성은 잘못된 방향성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화이자가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전 충분히 공감되고 둘이 사이에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RSV 백신도 얘들이 런칭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어디한테 밀렸는데 순서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화이자는 기본적으로 이 신약의 승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을 것이냐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그런 회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매출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특허 만료를 계속 앞두고 있으니까 새로운 신약 개발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전에 개발했듯이 향후에도 개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한 돈도 사실은 충분히 잘 마련해서 인수도 했고, 그 인수 시너지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인수가 그렇게 좋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만 시즌 인수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상황 하에서 주가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우려로 인해서 빠졌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때 그 시점에 조금씩 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 영역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조금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 자료들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한번 보셔서 화이자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